어쨌든 오늘이 첫 교시고 해서 좀 널널하게 할 생각이고, 일단 수업 소개나 선생님 소개가 물론 1학기 때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알겠지만, 그래도 2학기 때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자, 오늘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2교시 포함해서 유동적으로 혹은 융통성 있게 쉴 땐 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OT이고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부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소개, 선생님 소개, 수업 소개, 수업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제 감상과 비평이라고 했으니 글을 쓰는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굳이 과제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 웬만하면은 수업 시간 내에 다 글 쓸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황상 사정상 연극 감상과 비평이라고는 써 있지만 그 연극 공연을 관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흥미 유발, 동기 유발적인 부분에서 친구들이 선정한 영화를 몇 편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비평문 혹은 감상문을 쓰는 거를 진행할 거예요. 이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일단 학습 목표는 글 쓰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뭐 이론적이고 그런 심오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처음 쓸 때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제를 어떻게 제출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랑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그리고 원래 감상과 비평이 차이를 난다까지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오늘 첫 수업인데 빠듯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뺐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미루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어, 서울 사대부고에서 연극 관련된 강사로 일하고 있고, 쌤은 창체부에 있어요. 혹시 쌤 만날 일 있으면 창체부로 오세요. 자, 수업 소개를 다시 조금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해준다면은 그냥 일단은 읽을게요. 본래 수업의 취지는 공연을 보고 감상 및 비평을 해야 하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영상화된 시청각 자료, 영화 등을 가지고 감상 및 비평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그 오프라인 수업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별 수업 및 발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감상문 및 비평문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흥미를 돋구고 글 쓰는 것을 연습할 목적으로 학생들과의 협의,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한 2편 정도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중간고사 전에는 보고 싶은 영화를 바탕으로 비평과 어떤 감상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선생님이 그래도 아무래도 수업 취지상 연극에 관련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연극을 영상화시킨 작품들이 있어요. 혹은 공연을. 그래서 햄릿이랑 또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라고 해서 무용극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해가지고 그 뮤지컬 작품이 있는데 그렇게 세 작품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그걸 보고 수행평가만으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필고사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감상문 및 비평문을 통해 점수를 측정할 건데,
글의 내용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내용을 좀 적었는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감상과 비평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는 영화를 볼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줌을 통해서 영화를 볼 거고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줌으로 볼 때는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1시간 그러니까 한 1, 2교시 내에 이 영화를 전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서 부족한 부분 보고 그거에 관해서 어떤 비평문이나 감상문 써서 쌤 메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 수업 계획은 이렇다. 물론 상황을 고려해서 수업 계획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쓰기 방법 및 평가 기준. 그러니까 어쨌든 감성문을 쓰든 비평문을 쓰든 아니면은 자유로운 글을 쓰든 굳이 감상문, 비평문이라는 그런 상념 혹은 개념과는 별개로 어떤 연극이나 공연 혹은 영화, 영상화된 어떤 매체를 보고 자신의 느낀 점을 적든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영상을 보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 우기부기 TV의 이 유튜버는 어떤 것을 강조했을까요? 자유롭게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거나 마이크 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글쓰기 방법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팁. 네, 우선 아무거나 끄적이라. 네. 좋은 글을 쓰려면 무조건 써봐야 된다. 네. 오케이. 또 다른 친구들은 의견 없어요? 창의적이게 쓰기. 그쵸? 프리라이팅 방법은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올려주는 훈련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쌤이 다시 정리를 해 줄게요. 쌤이 진짜 우연치 않게 원래 얘기해 주려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예시로 들어준 거거든요. 자, 봅시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뭘 쓰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종이는 종이고 펜은 펜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뭘 보고 뭘 쓰라고는 했는데 근데 뭔가 정답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니까 뭔가 부끄럽지 않은 어떤 정답 같은 멋진 말을 써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는 아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옳은 거, 정답 같은 거,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대답만 쓰도록 어떻게 보면은 학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뭘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일단 많이 써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럴 때는. 네. 훈련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일단 많은 내용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글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프리라이팅이란 걸 소개를 하는데요.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프리라이팅에는 정답이 없다. 그냥 쓴다. 본 것을 그대로 쓴다. 보고 생각난 것을 그대로 쓴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되고 뭐 일맥상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생각난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남자다
우기부기는 무슨 뜻일까?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 뭘까? 글을 어쩌고 쓰라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떠들면서 소위 짓거리면서 그냥 그거를 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거나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보고 느낀 거, 보고 관찰한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쓴다. 그냥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쓰라는데 뭘 그냥 쓰라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써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쓰는 거, 멋지게 쓰는 거, 올바르게 쓰는 거, 정답에 가깝게 쓰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나중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과거에 그리고 계속 아마 지금까지도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글을 평가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글 쓰는 것은 항상 부담스럽고 그렇게 글 쓸 때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나만의 글쓰기가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글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은 자소서 같은 게 대부분 비슷하죠. 양식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예를 든다면은 아마 그죠. 우리나라 자소서가 또 특이하기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논외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단언컨대 그런 것은 좋은 글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획일화되고 일정하고 비슷비슷한 글쓰기가 과연 누군가의 눈에 들어올까? 혹은 좋은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 10kg 아령도 못 드는데 100kg 아령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100kg 아령을 계속 들다 보면은 10kg 아령이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0kg 아령을 어떻게 드는지 10kg 아령이 어떤 무게인지 이 감을 익히지 않는 상태에서 100kg의 어떤 바라든가 어떤 무게가 달려있는 그것을 들 수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kg를 못 드는데 100kg를 들 생각을 하지 말고 10kg를 들 수 있게 1kg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글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글은 또 쓸 때 잘 쓰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글을 잘 쓰고 싶다면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과 연습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과 연습을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글을 잘 써야 되는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오늘부터라도 내가 글을 잘 써야겠다 혹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라고 했었을 때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수업 때 하라는 겁니다. 수업 때. 수업 때라도 해라 라는 겁니다. 평소에 못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맛을 봐라. 그 감을 익혀봐라. 글쓰기가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런 글의 나열들이 혹은 나의 생각의 나열들이 어떤 새로운 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으면은 그걸로 전체적인 혹은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그 정도만 얻고 가도 이 수업의 어떤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너무 선생님이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답은 없다. 그냥 써라. 본 것을 그대로 쓰든지 생각난 것을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은 본 거랑 상관없이 그냥 떠오르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그렇게 나열된 것을 나중에 조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창의적이고 나만의 개성이 들어있는 나만의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약 2시간 정도에 되는 영상, 뭐 영화든 공연이든 기타 등등 어떤 영상을 보고도 적을 게 없다면, 적을 수 없다면, 느껴진 게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근데 그 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난 이게 좋았다. 난 이걸 보고 이런 걸 느꼈다. 다른 사람은 어떤 걸 느끼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으로. 그런데 2시간 동안 본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적을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떤 정신승리나 타협, 변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이 게으르고 어떤 이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설령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에서 나는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흥미로운 게 없었다 라고만 적어도 뭐라도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안 적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게으른 거고 뭐 그런 거죠. 어떤 개선 의지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람까지 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이 글을 적는 데 있어서 적고 안 적고에 관한 거, 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에 관한 거, 이 영상을 보고 안 보고에 관한 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같은 사람 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마저도 존중을 해주는 게 또 맞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 반성의 시간은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프리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글쓰기 기초 아니면 시작 혹은 창의적인 글쓰기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거 대충 알겠어. 근데 그래도 좀 더 멋있고 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혹은 나도 이해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문법적 오류, 논리, 문맥, 기승전결,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것을 접목시켜서 글을 쓰면은 더 완벽한 글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포함된 글쓰기는 나중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 단계의 어떤 기초가 기본이 잘 다져져 있으면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포함된 글쓰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혹은 좀 더 기본이나 기초를 길러야겠다. 혹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프리라이팅 혹은 프리라이팅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길러봐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은 솔직히 나중의 일이다. 있으면 좋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단계가 아니라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사실 기술이에요. 테크닉. 배우고 습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나 제시하고 이 주장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걸 통합해서 결론을 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기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을 배워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 기본 1kg 아령부터 들어라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쓰고 익숙해지면은 점점 비판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지금 10kg 아령도 못 드는데
100km부터 들려고 하지 마세요. 1km부터 차근차근 100km까지 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많이 떠들기는 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뭘 쓰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답은 없다. 그냥 써라. 영상을 보고 관찰한 것을 그대로 서술한다. 영상을 보고 생각난 것을 그대로 기입한다. 적어도 선생님 수업에서는 너무 잘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 쓰면 좋겠죠. 그게 뭐 평가 기준에 아예 안 들어간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평가 기준의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글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쓰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거.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어떤 이거를 채우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 보입니다. 선생님이 뭐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친구들보다는 더 살았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제출하는 걸 보면은 성향이라던가 원래 성격이라던가 좋아서 했는지 싫어서 했는지 시키니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충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써서 뭐 빼곡하게 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대충 알 겁니다. 어느 정도로 썼을 때 누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성실하게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거를 알 거예요. 뭐 본인이 최소한 만족하는 선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될 거고 어쨌든 그걸 평가하는 거는 선생님이고 그 평가 자체가 또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친구들이 생각하는 범위보다는 넓은 범위에 있고 선생님의 위치상으로서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성실함을 중점적으로 자신이 어떤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 써도 되니까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판단을 하겠다,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점수를 주는 것도 조금 웃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학생상은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만큼 나는 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어떤 자격지심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글을 못 쓰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갖고 성실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진심이 통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온 친구가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학번이나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2교시 때에는 이제 다음에 볼 영화를 선정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그 감상, 비평, 뭐 분석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좋은 교보제를 갖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해 둔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친구들이 혹시 좀 공부하고 싶다라던가 어떤 보고 싶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준비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긴 한데 1교시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해 못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 통해서든 마이크 켜서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의 어떤 이제 수업 계획이라던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던가 혹은 평가 기준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고 혹시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수업에 참여 못한 친구 있으면은 한 번씩 전화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이게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번씩 연락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은 또 9시 20분 9시 2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